장례식장 입구에 들어서자 눅눅한 공기가 폐를 눌렀다. 큰아들이 말했다.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말은 담담했지만 눈은 계산하듯 떨렸다. 둘째가 팔짱을 끼며 속삭였다. 엄마가 뭐 남긴 거 없을까? 셋째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시선이 들썩였다. 관 앞에 선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욕심을 생각하는가?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우리를 꾸짖는 것 같아 눈길을 피했다. 장례식장 한쪽 구석, 작은 탁자에 놓인 엄마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둘째가 조용히 말했다. 친척들이 그러더라. 엄마가 뭔가 모아둔 게 있을 거라고. 큰아들은 헛기침을 하며 눈을 피했고 셋째는 설마 빚만 남긴 건 아니겠지라며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를 의심하며 살아왔을까?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지만 혹시라는 희미한 욕망이 곧바로 그 감정을 덮어버렸다. 영정 뒤편방으로 들어가자 먼지가 떠올랐다. 작은 상자, 낡은 옷, 그리고 봉투 하나. 큰아들이 먼저 다가갔다. 이거 엄마가 남긴 거 맞지? 둘째가 잽싸게 손을 얹었다. 잠깐, 아직 열지 마. 형 혼자 보면 불공평해. 셋째는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다. 유산이면 나눠야지. 봉투 하나를 앞에 두고 우리는 마치 전장에서 맞선 적처럼 어색하고 팽팽하게 숨을 죽였다. 엄마는 이런 광경을 상상했을까? 탁자 위 봉투를 빙 둘러싸고 긴 침묵이 흘렀다. 둘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가위바위보로 할까? 큰아들이 비웃었다. 애도 중이야. 장난하냐? 셋째가 낮게 말했다. 그럼 누가 열 건데? 서로를 향한 시선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왜 이렇게까지 예민해졌지? 엄마가 떠났는데도 우리는 끝까지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 긴장한 숨소리만 방안을 채웠다. 봉투는 말없이 우리를 비웃는 듯 가만히 놓여 있었다. 큰아들이 한 걸음 물러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회사도 잘렸고 애 학원비도 못 내. 둘째가 눈을 치켜떴다. 그러니까 유산이 필요하다고? 다들 사정 있어. 셋째는 말없이 입술을 씹었다. 어쩌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헤아리기보다 경쟁하게 되었을까? 엄마가 살아있을 때조차 이런 얘기를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돈을 두고 처음 솔직해지고 있었다. 둘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나 솔직히 말할게. 나는 엄마 곁 제일 많이 있었어. 병원도 내가 데려갔고. 큰아들이 냉소적으로 답했다. 그게 유산 더 받겠다는 소리냐? 셋째가 짧게 끼어들었다. 누구 덕을 따져도 달라질 건 없어. 그 말에 방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엄마는 이 싸움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진 속 미소가 갑자기 서늘하게 느껴졌다. 셋째는 팔을 감싸 안고 고개를 숙였다. 난 진짜 별 관심 없었어. 그냥 필요하니까. 둘째가 비웃었다. 그게 관심 없는 사람이 할 말. 큰아들은 한숨을 길게 뱉었다. 다들 사정만 주장하면 끝이 없지.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마음이 없었다. 그저 자기 몫만 챙기려는 사람들처럼 굴었다. 봉투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손을 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이 터질 것만 같았다. 결국 말다툼이 폭발했다. 큰아들이 소리를 질렀다. 내가 뭔데? 둘째도 지지 않았다. 형이나 잘하지 그랬어. 셋째가 두 사람을 밀치며 말했다. 그만 좀 해. 고함이 천장을 때리자 밖에서 누군가 문틈을 살폈다. 엄마의 마지막 길에서마저 우리는 싸운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숨이 거칠어지고 손끝이 떨렸다. 봉투는 마치 폭탄처럼 우리 가운데 놓여 있었다. 멀리서 들리던 친척들의 속삭임이 귀에 박혔다.
저 집 애들 또 싸우네. 큰아들은 얼굴을 붉혔다. 둘째는 입술을 깨물었고 셋째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등을 보였다. 진짜 이게 뭐라고 그는 중얼거렸다. 엄마는 평생 우리 체면 걱정만 했는데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체면을 구기고 있다. 창밖에 흐린 하늘이 더 가라앉은 기분을 만들었다. 유품을 정리하던 손이 멈췄다. 엄마의 오래된 코트, 낡은 장갑, 손때 묻은 가방. 작은 바늘집에서 엄마의 필체가 적힌 쪽지가 떨어졌다. 수선해야 함. 셋째가 쪽지를 들며 말했다. 엄마 끝까지 아끼셨네. 둘째는 눈가를 훔쳤고 큰아들은 코를 훌쩍였다. 우리가 돌보지 못한 시간들이 이렇게 남아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봉투를 더 쳐다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둘째가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 그냥 지금 열자. 더 끄는 건 의미 없잖아. 큰아들이 머무졌다. 그래도 혹시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 그러면 말 나와. 셋째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방 잠그고 여기서 보자. 손끝이 떨렸다. 정말 이걸 열면 모든 게 바뀔까? 아니면 오히려 더 망가질까? 봉투 하나가 세 사람의 눈동자를 묶어 흔들었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 선명하게 울렸다. 영정 앞에 다시 모였을 때 공기는 이상하게 차가웠다. 둘째가 엄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이런 꼴 보라고 우리 남긴 거 아니겠지. 큰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다. 그냥 쏟아지는 빚 걱정에 무뎌진 거야. 셋째는 사진을 오래 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했으면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의 미소가 왜 지금 와서 더 따갑게 느껴질까? 우리는 서로를 보고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안에 뭐가 있을까? 둘째가 봉투를 쓰다듬으며 응조렸다. 큰아들은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비자금 아니면 통장? 아니면 뭐 땅 문서 같은 거? 셋째가 피식 웃었다. 엄마한테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은근한 기대가 숨어 있었다. 희망이란 게 이렇게 잔인하다. 없을 걸 알면서도 바라게 만든다. 봉투는 무겁지도 않은데 손가락에 닿으면 이상하게 차가웠다. 셋은 제각각 상상을 키웠다. 어린 시절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기억나? 겨울마다 엄마가 새 장갑 못 사주고 우리 거 꿰매던 거. 둘째의 말에 셋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그냥 엄마가 짠해서 그랬지. 힘들어서 그런 줄은 몰랐어. 큰아들이 낮게 말했다. 우린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그 시절 엄마가 흘렸던 숨소리까지 이제야 들리는 것 같다. 추억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남매의 시선은 계속 봉투에 머물렀다. 큰아들이 말했다. 식 끝나면 바로 열자. 둘째는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다. 사람들 없을 때 해야 해. 셋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왜 이렇게 숨기듯 해야 하지. 엄마의 마지막 순간마저 돈 때문에 도둑처럼 움직이는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였다. 향 냄새가 천천히 퍼지는 동안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친척 하나가 다가와 말했다. 엄마가 평생 너희 걱정만 했지. 특히 돈 때문에 그 말은 칼처럼 꽂혔다. 큰아들이 뚝 멈춰섰다. 둘째는 눈을 피해 고개를 돌렸고 셋째는 씁쓸하게 웃었다. 문득 모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우리는 엄마에게 짐이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서로에게만 화냈던 걸까? 친척이 떠난 뒤에도 그 말은 계속 귓가에서 울렸다. 분위기는 더 가라앉았다. 하지만 잠시 후 봉투가 보이지 않았다. 둘째가 외쳤다. 야, 어디 갔어? 큰아들이 셋째를 향해 소리쳤다.
너 가져간 거 아니야? 셋째가 화를 내며 손을 내저었다.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방 안이 순식간에 혼란으로 채워졌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결국 봉투는 테이블 아래 떨어져 있었다. 찾았다는 안도감보다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더 컸다. 둘째가 폭발했다. 진짜 지긋지긋하다. 왜 맨날 나만 욕심 많은 사람처럼 봐? 큰아들이 맞받았다. 그럼 아니야? 내가 제일 먼저 눈 반짝였잖아. 셋째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외쳤다. 그만 좀 해, 제발. 목소리가 흔들렸다. 엄마의 장례식장에서조차 우린 서로를 이해할 여유조차 없다. 울음인지 분노인지 모를 떨림이 방 안에 퍼졌다. 모두가 한순간에 지쳐 보였다. 말다툼 끝에 덮어두었던 이야기들이 터져나왔다. 큰아들이 털어놓았다. 나 카드 돌려막기 중이야. 둘째도 낮게 말했다. 나도 대출 있다. 병원비 때문에 셋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나도 사채 쓴 적 있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식어버렸다. 우리가 왜 봉투에 매달리는지, 서로가 왜 날카로웠는지 이제야 보였다. 욕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긴 침묵 끝에 큰아들이 말했다. 좋아. 지금 열자. 이 이상 미루면 우리 더 망가져. 둘째와 셋째도 고개를 끄덕였다. 셋은 봉투를 가운데 두고 앉았다. 손끝이 조심스럽게 종이를 잡았다. 이 작은 봉투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숨을 들이쉰 뒤 큰아들이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종이가 부스러지듯 소리를 냈다. 그리고 모두 얼어붙었다. 봉투가 열리자마자 셋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안에서는 두툼한 서류 뭉치 대신 허름한 영수증들만 우수수 쏟아졌다. 큰아들이 중얼거렸다. 이게 뭐야? 둘째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장을 집었다. 막노동 일당 영수증? 셋째가 낮게 말했다. 엄마가 이런 일을 했다고? 방 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우리가 기대한 건 돈이었다. 그런데 엄마는 돈을 모으기는커녕 몸을 갈아넣고 있었다. 셋 모두 말없이 영수증을 바라보았다. 둘째가 영수증을 더 꺼내 펼쳤다. 이건 공사장, 새벽 조적반 계속이야. 큰아들은 종이를 움켜쥐며 속삭였다. 엄마 손이 왜 그렇게 거칠었는지 이유가 있었네. 셋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들을 주었다. 우린 아무것도 몰랐어. 엄마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바쁘다고만 했지. 일이 힘들다고 할 때도 대충 넘겼다. 영수증은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엄마의 고된 숨결까지 그대로 담고 있는 듯했다. 모두 말없이 서류를 넘기던 중 큰아들이 중얼거렸다. 이런 게 왜 남아있지? 둘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기록하려고 아니면 남기려고? 셋째는 손을 떨며 영수증 구석에 낡은 글씨를 짚었다. 허리 아파도 오늘은 쉬면 안 됨. 공기가 뚝 끊어진 듯했다. 엄마는 왜 이런 걸 혼자 감당했을까? 왜 우리에게 말 한마디 못했을까? 죄책감이 천천히 그러나 잔혹하게 가슴을 짓눌렀다. 그때 둘째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다. 잠깐 이건 뭐야? 큰아들이 다가와 읽었다. 빅, 누구 이름이야? 셋째가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 이름이다. 이어 다른 서류에서는 큰아들의 이름, 둘째의 이름도 등장했다. 엄마가 우리 빚을 갚았어? 목소리가 흔들렸다. 우린 서로만 의심했는데 정작 엄마는 우리를 위해 꾸준히 갚아온 것이다. 머리가 뜨겁게 울렸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영수증 사이에서 더 많은 기록이 나왔다. 둘째가 소리내어 읽었다. 독촉 전화 대응, 대신 상환, 대출 만기 연장 전부 엄마가 했어.
큰아들이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걸 다 혼자? 셋째는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말했다. 우린 왜 이런 걸 몰랐지? 엄마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고 싸우기만 했다. 기록의 하나하나가 고통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또 다른 봉투에서 학생증 영수증들이 쏟아졌다. 이건 우리 애들 등록금? 둘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큰아들이 종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내야 하는 건데. 셋째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구겨진 영수증을 펴냈다. 엄마가 다 냈어. 심지어 교재비까지. 우리는 책임을 회피했고 엄마는 그 빈자리를 채웠다. 그걸 자랑처럼 떠들지도 않았다. 셋 모두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영수증 사이에서 작은 노트 조각이 발견됐다. 둘째가 읽기 시작했다. 오늘은 허리 너무 아파. 그래도 아이들 생각하며 참고 일함. 큰아들이 손으로 입을 가렸다. 엄마. 셋째는 노트를 붙잡고 엎드릴 듯 고개를 숙였다. 엄마의 목소리가 종이에서 그대로 들리는 것 같았다. 아프다는 말을 참아 삼키며 우리 걱정만 했던 그 사람. 방 안의 공기가 눅눅해지고 눈물이 주르르 떨어졌다. 큰아들이 갑자기 몸을 떨며 말했다. 내가 엄마랑 마지막에 싸웠던 거 기억나? 둘째가 고개를 들었다. 형 큰아들은 벽에 머리를 대며 울먹였다. 엄마가 피곤하다길래 그냥 핑계대지 말라고 했어.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 셋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우리는 상처 주는 말만 기억에 남겼고 엄마는 상처를 감춘 채 우리를 돌보았다. 방 안의 침묵은 비명보다도 아프게 울렸다. 둘째가 종이 한 장을 들고 말했다. 여기 병원 검사 기록 있어. 큰아들이 다가와 읽었다. 허리 디스크, 관절염, 빈혈. 셋째가 주저앉았다. 엄마 이 상태로 일한 거야? 정작 우리는 엄마가 왜 자꾸 누워만 있으려 하는지, 왜 걸음이 느려졌는지 귀찮아했다. 둘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우리가 이걸 만든 거야. 셋 모두 고개를 숙였다. 방 안은 오열로 가득했다. 밤이 깊어지고 셋은 마주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진짜 최악이었어. 둘째가 눈물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짐이었다니. 셋째는 봉투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엄마가 우릴 버리지 않았던 게 기적이야.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을 잃었다. 봉투는 더 이상 유산이 아니었다. 엄마의 생애가 그대로 눌러 담긴 무게였다. 셋은 공사장으로 향했다. 비냄새가 스며든 흙바닥에서 현장 소장이 말했다. 아, 그분 매일 새벽 첫 차 타고 왔죠. 허리 잡고도 일하셨어요. 큰아들이 말을 잃었다. 둘째가 물었다. 왜 그런 힘든 일을 혼자? 소장은 어이없다는 듯 답했다.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다 하시더라고요. 셋째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우리가 짐이라고 느낄까봐 더 큰 짐을 혼자 들었다. 공사장의 먼지가 눈처럼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현장 노동자 한 명이 다가와 말했다. 그분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애들 얘기만 했어요. 둘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뭐라고 하셨어요? 노동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비쳤다. 자랑했죠. 애들이 착하다고. 큰아들은 얼굴을 가리고 울음이 새어나왔다. 셋째는 어깨를 떨며 중얼거렸다. 우린 엄마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엄마는 끝까지 우리를 믿었고 우린 끝까지 엄마를 의심했다. 병원 기록실에서 사본을 건네받은 순간 둘째가 절망한 얼굴로 말했다. 이건 몇 년치야. 큰아들이 서류를 넘겼다. 통증 클리닉 야간 응급실 약 처방. 셋째는 손을 입에 대며 흔들렸다.
왜 우리한테 말만 했어도 엄마는 아프다는 사실조차 부담이 될까봐 감춰왔다. 우리는 묻지 않았고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형광등 아래 서류가 잔인하게 하얗게 빛났다.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 차 안, 둘째의 휴대폰이 울렸다. 미지 번호였다. 받자마자 상대는 말했다. 아, 예. 채무건 말인데요. 이제 고인이라 연락드린 겁니다. 큰아들이 물었다. 무슨 채무요? 상대는 덤덤히 말했다. 자녀분들 빚 대신 갚아주시던 분 맞죠? 셋째가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는 우리가 모르던 세상과 혼자 싸웠다. 그 싸움의 흔적이 지금에서야 드러난다. 말 한마디가 모두의 심장을 짓눌렀다. 손주 학교를 찾아가자 교직원이 반갑게 말했다. 할머님이 봉사 많이 해주셨어요. 도서관 정리도 혼자 다 하셨고, 둘째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엄마가요? 교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등록금 내러 오셨다가 항상 손주 자랑하고 가셨어요. 큰아들은 벽에 기댄 채 숨을 삼켰다. 그렇게 힘들면서도 엄마는 늘 누군가에게 우리 이야기를 하며 기뻐했다. 그 따뜻한 모습이 지금은 더 가혹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의 낡은 통장을 펼쳤다. 잔고는 거의 없었다. 큰아들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입금은 거의 없는데 출금만 계속이야. 둘째가 중얼거렸다. 다 우리한테 쓴 거야. 셋째는 손가락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짚었다. 잔액 2,180원. 눈물이 뚝 떨어졌다. 엄마는 자신에게 쓰는 돈을 단 한 번도 남기지 않았다. 텅 빈 통장은 마치 엄마의 마지막 숨결처럼 가벼웠다.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자 통 안에는 오래된 반찬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둘째가 말했다. 우리 오면 먹이려고 사두신 거네. 큰아들은 호흡을 삼키며 반찬통을 들었다. 몇 달이나 유통기한 지났어. 셋째가 주저앉아 울었다. 엄마는 맨날 자기 건 라면 끓여 먹었잖아. 엄마는 우리에게만 좋은 걸 주고 자신에게는 남은 것만 챙겼다. 그게 사랑이라 믿고 우리는 편히 받아들였다. 냉장고의 한기가 심장까지 스며들었다. 둘째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싸운 날 기억나? 큰아들은 눈을 감았다. 엄마가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바쁘다고 소리쳤지. 셋째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도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엄마가 잠시 망설였다고 짜증냈어. 우리는 그 작은 망설임조차 불만이었는데 엄마는 우리의 무심함을 단 한 번도 탓하지 않았다. 그날의 대화가 칼날처럼 되살아났다. 조용히 앉아있던 큰아들이 말했다. 미안하다 너희한테도. 둘째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우리 모두 똑같아. 셋째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라도 말하자. 우리 진짜 서로 미워하지 말자. 엄마가 바라던 게 이거였겠지.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셋은 손끝을 맞잡았고 그 작은 접촉이 오래된 균열을 조금씩 메웠다. 방 안에 흐르던 싸늘한 공기가 서서히 풀렸다. 엄마가 쓰러졌던 날의 기록을 찾아보았다. 의료진이 말했다. 발견됐을 때 이미 며칠간 통증을 견디신 상태였어요. 큰아들이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 며칠 동안 우리는 뭐 했지? 둘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연락도 안 했어. 셋째는 벽에 기대 몸을 떨었다. 엄마의 마지막 하루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던 시간, 우리는 각자의 사정에 파묻혀 있었다. 말없이 셋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봉투를 정리하던 셋째가 갑자기 외쳤다. 잠깐 여기 편지 있어. 둘째와 큰아들이 동시에 몸을 굽혔다. 작은 접지 한 장, 모서리는 닳고 글씨는 흐려져 있었다. 큰아들이 손을 덜며 말했다. 엄마 우리에게 쓴 거 맞아?
둘째가 눈을 질끈 감았다. 읽자. 엄마의 목소리가 이 종이 안에 남아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담겨 있을까? 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편지를 펼친 순간 셋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종이에는 구분 필체로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아 늘 미안했다. 둘째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엄마 셋째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글씨가 삐뚤어진 이유가 보였다. 손이 아파서였겠지. 아니면 마음이 흔들려서였겠지. 편지는 세 사람의 심장을 서서히 조여왔다. 큰아들이 계속 읽었다. 너희가 힘들 때마다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게 늘 마음에 걸렸다. 셋째의 어깨가 들썩였다. 엄마가 해줄 게 없었다고? 우릴 위해 평생을 썼는데 둘째가 편지를 붙잡고 흐느꼈다. 엄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으로, 시간으로, 몸으로 우리를 지탱했다. 종이 위 문장 하나하나가 묵직하게 가슴에 박혔다. 편지 중간 큰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다. 둘째가 건네받아 읽었다. 너희가 지고 있던 빚, 내가 조금씩 갚아뒀다. 셋째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왜 그런 걸 혼자 둘째의 목소리도 흔들렸다. 힘들었지만 괜찮았다. 너희가 다시 일어서는 걸 보고 싶었다. 엄마는 우리가 짐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짐이라 여겨 그녀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웠다. 죄책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큰아들이 다시 편지를 펼쳤다. 너희는 모두 좋은 아이들이다. 내가 없어도 서로를 의지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둘째가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는 우리를 끝까지 믿었네. 셋째는 종이를 부여잡고 말했다. 근데 우리는 왜 엄마를 믿지 못했을까? 엄마는 아무 조건 없이 믿어줬는데 우리는 의심으로 서로를 찔렀다. 편지의 문장들은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아프게 피부를 파고들었다. 둘째가 마지막 단락을 읽었다. 부디 서로를 미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만 봐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큰아들은 얼굴을 가리고 울부짖었다. 우린 행복한 모습 보여준 적이 없는데 셋째도 흐느꼈다. 엄마는 늘 바랐던 게 이거였구나.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 우리는 결국 엄마의 가장 작은 소원 하나조차 지키지 못한 채 그녀를 떠나보냈다. 편지는 점점 손을 적셔갔다. 편지 마지막 문장은 단순했다.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큰아들이 더 이상 읽지 못했다. 둘째와 셋째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고맙다고? 우리는 엄마에게 무엇을 했다고 고맙다는 말을 남겼을까?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말이었다. 편지는 더 이상 글이 아니라 엄마의 마지막 숨결처럼 느껴졌다. 종이를 쥐고 있는 손이 계속 떨렸다. 편지 곳곳에는 젖은 자국과 구겨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셋째가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짚으며 말했다. 엄마도 울면서 쓴 거겠지? 둘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글씨 손 떨린 거 봐. 큰아들은 천천히 말했다. 쓰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 우리한테 미안해할 필요도 없는데. 엄마의 글씨는 힘이 없었지만 그 안의 마음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종이에서 엄마 체온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제야 셋 모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큰아들은 말하듯 울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말도 못했어. 둘째도 흐느끼며 말했다. 우리가 그리 욕심냈는데 엄마는 우리 때문에 만들어진 빚을 대신 갚고 있었네. 셋째는 바닥에 고개를 묻고 말했다. 유산이 아니라 엄마를 잃은 게 너무 커. 울음은 후회로,
후회는 죄책감으로 바뀌고 다시 사랑으로 되돌아왔다. 장례식장의 밤은 너무 길고 너무 뜨거웠다. 그날 밤 셋은 편지와 영수증들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큰아들이 말했다. 우리 이제 뭐라도 해야 해. 둘째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엄마 부탁대로 서로 아끼고 제대로 살아보자. 셋째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 셋 다시 시작하자. 엄마는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 대신 우리가 잃어버렸던 마음을 남겼다. 셋은 그 밤 처음으로 서로에게 기댄 채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장례 마지막 날 셋은 관 앞에 조용히 섰다.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제 보내드릴게. 둘째가 촛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린 이제라도 달라질게. 셋째가 관에 손을 올렸다. 걱정 말고가 엄마는 생전에 늘 우리가 잘 될 거라 믿었다. 그 믿음 하나를 남기고 떠났다. 관이 천천히 움직이자 셋은 뒤따라 걸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운 작별 같았다. 장지로 향하는 차 안, 셋은 거의 말을 잃은 듯했다. 둘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없이 우리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큰아들이 낮게 말했다. 해야지.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인데. 셋째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 부탁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덜해지지 않지만 그 안에서 방향을 찾는 것만이 남은 사람의 몫이었다. 차창에 비친 얼굴들이 모두 지쳐 있었다. 봉분 앞에 서자 바람이 살짝 불었다. 셋째가 꽃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싸우지 않을게. 둘째도 작은 한숨과 함께 꽃을 얹었다. 앞으로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게.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머리를 숙였다. 엄마가 우리한테 남긴 거 절대 잃지 않을게. 흙 위에 놓인 꽃들은 바람에 흔들렸고 마치 엄마가 듣고 있다는 신호처럼 조용히 일렁였다. 셋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집으로 돌아오자 텅 빈 공간이 더 크게 느껴졌다. 둘째가 말했다. 엄마 숨결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 큰아들이 방 구석을 보며 말했다. 저기 앉아서 우리 기다리던 모습이 셋째가 조용히 덧붙였다. 다시는 볼 수가 없네. 공간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까지 견디기 어렵다는 걸 처음 알았다. 정막이 세 사람을 휘감았다. 정리를 시작하던 중 둘째가 엄마의 오래된 앞치마를 발견했다. 이거 버릴 수가 없다. 큰아들이 앞치마를 만지며 말했다. 얼마나 오래 썼으면 이렇게 닳았냐. 셋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이걸 입고 우리 밥 해줬지 작은 천조각 하나에도 엄마의 하루가, 삶이, 시간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셋은 앞치마를 조심스럽게 접어 상자에 넣었다. 마치 무언가의 심장을 다루듯. 이틀 뒤 셋은 다시 모여 남은 산더미 같은 정산 서류를 펼쳤다. 큰아들이 말했다. 이건 우리가 정리하자. 엄마가 다 혼자 했잖아. 둘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우리 일이야. 셋째가 서류를 모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책임도 같이 지자. 엄마가 대신 짊어졌던 것들을 이제서야 우리가 들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마음속 무게가 조금씩 바뀌었다. 정리를 하던 중 둘째가 갑자기 말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할래? 큰아들이 멈춰서서 바라봤다. 셋째도 고개를 들었다. 둘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는 항상 너희가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더 예민하게 굴었고. 큰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잘난 척 많이 했어. 사실 자신도 없었는데. 셋째가 작게 말했다. 난 너희 둘이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멀었어. 서로를 몰랐던 만큼 상처도 깊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큰아들이 말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엄마가 바랐던 대로. 둘째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다. 그래. 이제는 숨기지 말고 살아보자. 셋째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 셋 진짜 가족으로 살자. 엄마는 떠났지만 그녀가 원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남아있는 것이었다. 셋은 손을 겹쳐 쥐었고 그 순간 조용하게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셋은 엄마가 남긴 영수증 묶음을 전부 상자에 담았다. 둘째가 말했다. 이건 버릴 수 없다.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우리 위해 살아온 기록이야. 셋째가 상자의 뚜껑을 덮으며 말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엄마는 없어지지 않아. 영수증은 단지 종이가 아니었다. 우리의 이기심과 엄마의 희생과 사랑의 증명이었다.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밤이 깊자 셋은 집 밖으로 나왔다. 공기에는 겨울이 스며 있었다. 큰아들이 말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갈지 정해야 한다. 둘째가 숨을 내쉬었다. 서로 자주 보자. 부담이 아니라 그냥 가족으로. 셋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가 보고 있다면 조금은 안심하겠지? 빛 하나 없는 밤이었지만 이상하게 어둡지 않았다. 아마 사랑이 남긴 온기 때문이겠지. 셋은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며칠 뒤 셋은 다시 엄마 집에 모였다. 둘째가 말했다. 이 집 정리해야 하긴 하는데 좀 걸릴 것 같다. 큰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하자. 엄마가 살던 곳이니까. 셋째가 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여기서 우리 셋 다 자랐잖아. 집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엄마의 흔적은 손댈수록 더 짙게 떠올랐다. 비워가는 건 공간이 아니라 기억 같았다. 셋은 느리게 짐을 정리했다. 정리를 하다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내부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다. 큰아들이 한 장을 들며 말했다. 이거 우리 어릴 때네. 둘째가 웃다가 금세 눈을 떨구며 말했다. 엄마가 찍어준 거지. 셋째가 사진을 한 장 넘겼다. 다 우리가 웃는 사진뿐이야. 엄마는 언제나 우리 웃는 모습만 가지고 싶어 했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을까? 사진 위에 미소가 아프게 다가왔다. 사진 밑에서 작은 노트가 나왔다. 둘째가 펼쳐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일기 엄마 일기야.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다. 오늘 아이들이 다녀갔다. 짧았지만 행복한 날. 셋째가 숨을 삼켰다. 우리 잠깐 들른 건데. 다음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애들이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다. 엄마는 작은 만남에도 크게 기뻐했고 우리가 남긴 짧은 온기로 오래 버텼다. 셋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일기에 마지막으로 적힌 날 우리는 놀라 멈췄다. 몸이 조금 아프다. 그래도 괜찮다. 애들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다. 둘째가 속삭였다. 이날이 언제야? 셋째가 날짜를 보고 얼굴을 가렸다. 우리가 연락 끊고 지내던 그때야. 큰아들은 숨을 몰아쉬었다. 엄마는 아파도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했고 우리는 그 안심을 편하게 받아들였다. 글씨는 점점 흐려져 있었고 마음은 더 깊이 아팠다. 정리를 마치고 마당에 서자 해가 지고 있었다. 큰아들이 말했다. 우리 이 집 팔지 말까? 둘째가 놀라 쳐다봤다.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셋째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지켜온 곳이잖아. 우리가 가끔 와서 같이 밥도 먹고. 공간이 사람을 대신해 주진 않지만 사람을 기억하게 도와줄 수는 있다. 셋은 오래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집을 지키기로 했다. 며칠 뒤 셋은 작은 제사상을 차렸다. 둘째가 말했다. 엄마가 좋아하던 것만 올렸어.
큰아들이 향을 피우며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진짜로 편히 쉬어. 셋째가 술잔을 올렸다. 우린 잘 지낼게. 이건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처음으로 엄마에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마음이었다. 작은 상 앞에서 셋은 각자 조용히 감사와 미안함을 되뇌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방 안을 지나갔다. 그날 밤 셋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둘째가 말했다. 이렇게 모여서 먹는 거 언제였지? 큰아들이 대답했다. 엄마 생일 이후 처음이네. 셋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이제 자주 보자. 괜히 끊어지지 말고. 엄마는 우리를 한 식탁에 앉히기 위해 평생을 썼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이어가기 시작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그 순간 잊었던 가족의 온기가 되살아났다. 며칠 후 셋은 엄마 봉투 안에 있던 마지막 영수증 묶음을 태우기로 했다. 둘째가 말했다. 엄마가 힘들게 지고 살던 것들 이제 보내드리자. 큰아들이 불을 붙였다. 영수증들이 천천히 타올랐다. 셋째가 울먹였다. 이건 엄마의 고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리되는 거지.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없어지진 않아. 불꽃은 슬프면서도 따뜻했다. 마침내 엄마의 짐을 하늘로 돌려보내는 순간이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셋은 조용히 섰다. 둘째가 말했다.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우리 모습 보고 좋아했을까? 셋째가 웃으며 눈물을 훔쳤다. 엄청 좋아했지. 괜히 기뻐서 전화했을걸. 큰아들이 하늘을 향해 말했다. 엄마, 잘 보고 있지? 우리 진짜 변할게.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셋은 그 바람을 엄마의 대답처럼 느꼈다. 서로의 어깨에 걸린 손이 묘하게 따뜻했다. 집 현관 앞에서 셋은 마지막으로 문을 잠갔다. 둘째가 말했다. 우리 여기 자주 오자. 셋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생각날 때마다. 큰아들이 문을 한 번 더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리고 서로도 챙기자. 엄마는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 대신 우리가 잃어버렸던 마음을 남겼다. 그 마음 하나가 셋을 다시 가족으로 묶었다. 셋은 천천히 길을 내려갔다. 한참 후 둘째가 말했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서로 아끼면서 살아가는 거. 밤하늘엔 별 하나가 보였다. 마치 엄마가 작게 웃는 듯 했다.